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 아들과 딸아이를 이제야 결혼시킨 50대 여자입니다. 아비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며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았던지라 애들도 부단히 엄마의 속을 썩였는데요. 그나마 누나인 딸아이는 비교적 일찍 철이 들었지만 동생인 아들은 오랫동안 철이 들지 않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를 데리고 와 결혼하겠다 할 때는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저렇게까지 미울 수 있나 싶을 정도였죠. 다행히도 며느리로 인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이후로는 엄마의 고생과 마음을 알겠다며 철이 든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철부지 아들을 철들게 만든 막장 며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너 꼭 그 애랑 결혼을 해야겠니? 상견례 자리에서 무슨 술집 여자처럼 입고 온 애를 내가 인정하란 말이냐? 미진이 옷차림으로 지적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얘기를 왜 상견례 자리에서 굳이 또 꺼냈어? 그전에는 별말도 없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건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싫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야. 내가 너 행복해지는 걸 왜 반대하겠니? 네 누나 결혼하는 것도 내가 반대하디? 그러니까 엄마는 직업 번듯하고 엄마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야 자식이 행복해질 거라 생각이 든다 이거네. 직업도 없고 엄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결혼했을 때 무조건 불행해지는 거고, 어차피 미진이 집에서 주부하는 게 어릴 적부터 꿈이라고 그랬고 집안일도 아주 척척 잘한다고 그랬어. 최근에는 요리학원도 다니고 있고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는 건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간다고? 애 딸린 이혼녀라는 건 말이야. 네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조건이야. 남의 자식 키운다 생각하면 너 일하는 것도 힘들 거고 전 남편이랑도 애 때문에 계속 만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또다시 눈 맞을까 걱정은 안 되겠니? 무엇보다 이혼당할 정도로 성격 어딘가 모난 구석이 있지 않겠냐는 말이다. 당장 상견례 자리에서 헐벗은 차림으로 나온 것만 해도 정상은 아니지. 일단 이혼한 건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거라고 설명해줬지. 그러니까 전 남편이랑 가끔 만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눈 맞을까 그런 걱정은 하나도 할 필요 없어. 또 미진이 자식은 내 자식이기도 하니까 정말로 열심히 키울 거야. 기른 정이 낳은 정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하잖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제발 엄마가 듣고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만. 게다가 엄마가 말한 이혼당할 정도로 성격 모난 거 아니냐고 했지. 내가 그동안 지켜봐온 미진이는 전혀 그런 애 아니었으니까 나는 믿을 수 있어. 그리고 엄밀히 따지자면 엄마도 아빠랑 이혼했었던 거 아니야? 이혼했으니까 성격에 하자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 당장 엄마 얼굴에 침 뱉기인 거 몰라? 너, 엄마가 그 문제로 너희한테 미안해하고 있는 거 알면서 어떻게 또 그 얘기를 꺼내? 엄마도 잘하려고 그랬던 거지. 너희한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어? 인영아, 철훈이는 왜 이렇게 철이 안 드는지 모르겠구나. 엄마 속을 너무 썩이는데 남은 평생 이럴까봐 걱정이야. 어쩜 돌아가신 네 아빠 닮아서 막말하는 버릇도 종종 보이는 것 같고. 엄마, 그래도 아빠랑 비교하는 건 너무했다. 매일같이 술, 담배에 폭력까지 휘두르던 사람이 아빠였는데.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러겠니. 상견례 때 며느리 되래 꼴을 너도 봤잖니. 나 식당 하는 거 얼마 버냐는 둥. 돈 얘기만 주야장천 화제로 삼질 않나. 상대 집안 부모님 쪽도 좀 교양이 없고 말야. 엄마가 평소에 철훈이 많이 재촉하기는 했었잖아. 이제 30대니까 결혼 빨리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내가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오라 재촉했지. 술집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겠냐고. 그것도 애 딸린 이혼녀를 데리고 올 줄이야 알았겠어? 어휴, 내 속이 그래서 말이 아니다. 우리 엄마가 아들이랑 딸 문제에 많이 신경 써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그걸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가끔 난 엄마가 너무 옛날 일에 얽매여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엄마가 정말 못났던 게 맞다. 아무리 네 아빠 버릇 고친다고 이혼하고 친정 훌쩍 가버린 일이라지만 니들 학교 다니는 문제 신경 쓴답시고 두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허구한 날 네 아빠 술 담배에 도박까지 하면서 친정에서 돈 가져와라, 친구한테 돈 빌려와라
사람을 시달리게 한다고 해도 너희를 너무 방치했어. 나도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원망도 조금 했었는데 솔직히 이제는 다 이해해. 이해하지 마라. 한창 잘 먹고 지내야 할 나이에 너 영양실조로 죽을 뻔했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미어진다. 철훈이는 또 어떻고? 내가 돈 끊었던 것 때문에 철훈이 왕따 당했다고 그거 다 엄마 때문이라고 서럽게 우는 거 보고 마음이 미어지더라. 철훈이 왕따 당한 거야. 걔 괴롭힌 애들이 나쁜 짓 한 거고. 돈 갖다 바치는 생활이 조금 더 단축된 것뿐이었고 언젠가는 그렇게 될 일이라고 여러 번 말했잖아. 철훈이도 언젠가는 엄마 탓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 알게 될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구나. 철훈이도 인형이 너처럼 철이 들어야 할 텐데. 나도 결혼하고 나서야 엄마가 얼마나 우리한테 헌신해준 사람인지 알게 됐잖아. 솔직히 결혼 전에 엄마한테 나도 막말했던 거 기억하면 이불 팡팡 걷어찰 때가 하루 이틀이 아냐. 이럴 때 네 아빠라도 있었으면 철훈이 결혼이라도 말릴 텐데 죽을 때는 100번 잘 됐다 생각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한 번쯤은 아쉬울 때가 있구나. 아빠야 뭐 철훈이한테는 잘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들아들하면서 철훈이만 부둥부둥하고 차별했던 사람이라서 난 안 좋은 기억밖에 없네. 엄마 심정이야 앞으로도 더 이해하게 될 것 같은데 아빠 심정은 내가 더 나이 먹어도 모를 것 같아. 딸아이의 위로 덕분에 아들로 인한 상처도 어느 정도 달랠 수가 있었는데요. 엄마로서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게 맞다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변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들의 힘든 시기에 지탱해주지 못했었던 엄마였던 것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으니 결혼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도 없다 생각했죠. 결국 결혼을 시키게 된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그간 모았던 돈으로 신혼집도 장만을 해주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생각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던 아들이었지만 그것이 착각임을 알게 된 것은 채 1년도 지나기 전이었습니다. 나 오늘 장 보러 가다가 며느라기랑 어떤 남자랑 모텔에 가는 거 보았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보고 뺨이라도 갈기려 했더니 대답이 걸작이더구나. 전 남편이랑 의논할 게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무슨 소리니? 의논을 왜 모텔에서 하고 앉았냐 이 말이다. 안 그래도 그이한테 다 설명한 일이에요. 미리부터 허락도 받은 일이고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얘기냐. 네가 저지른 건 불륜인데 뭔 허락을 받고 자시고가 있어? 엄마, 제발 좀 아무 때나 끼어들어서 엄마만 맞는 사람인 것처럼 목소리 높이지 마. 집사람한테 내가 허락해준 거 맞고 전 남편이랑도 내가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 그이가 쿨한 사람이라서 전 남편 만나는 건 잘 허락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 남편이 모텔 주인이니까 제가 거기 자주 가는 거지. 저희 둘 사이는 이미 끝이 났다니까요. 어머님이 오해하실 만한 장면인 건 알겠는데 볼 때마다 매번 카페에서 보고 그러면 괜히 돈만 낭비잖아요. 조용하겠다. 멀쩡히 남는 공간 내버려 둘 건 또 아니다 싶어서 그런 것뿐이라니까요. 다 큰 성인 남녀가 카페 갈 돈이 없어서 모텔에서 보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니? 차림새는 술집 여자처럼 입고 다니고 있던데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이 보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제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어머님, 술집 여자라는 얘기는 앞으로 다시는 하지 마세요. 듣기가 좀 많이 기분 나쁘네요. 맞아. 엄마가 말을 심하게 했어. 그리고 엄마가 유난을 떠는 거지 비상식적인 일이 아니라니까. 생각해봐, 엄마. 정말로 불륜 저지를 마음이었으면 대낮부터 그렇게 모텔에 딴 남자랑 들어갔겠어? 늦은 밤에 들어갔거나 엄마가 봐도 못 알아볼 정도로 모자 정도는 쓰고 들어갔겠지. 그게 오히려 집사람이 결백하다는 증거라니까. 아무리 결백이니 뭐니 해도 세상 사람들 보는 눈도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니. 내가 너 아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텐데 이러면 안 된다. 엄마가 너 신혼집도 장만해주고 좋은 건 늘 챙겨 먹이려고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놓고도 지 마누라만 싸고 돌아?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지금 아닌 건 아니라고 엄마한테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말할 때마다 무슨 아비 없는 자식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빠, 나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잘 살고 계셨는데 자꾸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스트레스인 거 모르지? 엄마는 나랑 누나한테 솔직히 애정 준 적도 없잖아. 돈 벌어서 그냥 용돈이나 주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취급했지. 안 그래? 네 아빠가 술 담배만 하고 집에서 놀고 먹는데 그럼 누구라도 일을 해야 할 거 아니냐. 낮밤 없이 일했더니 너는 아빠만 좋아하고 엄마는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하지 않았니? 실제로 엄마가 한 게 딱 그것밖에 없으니까. 엄만 내가 무슨 요리 좋아하는지도 모르지? 돼지고기 잔뜩 들어간 김치찌개 좋아하잖니. 너는 엄마가 뭐 좋아하는지 알고나 묻는 거냐? 갈치 잔뜩 들어간 찌개 좋아하지 않았나? 무슨 소리니? 나 어릴 적에 생선 먹다가 목에 가시 걸려서 안 먹은 지가 반 50이 넘는데.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냐? 너 정말 심하구나.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결백하다는 거고 어머님이 애먼 사람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오해 사는 거 정말로 불쾌하네요. 제 차림이 좀 개방적이라서 안 그래도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 많은 편인데 어머님까지 이러시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술집 여자니 뭐니 그런 막말까지 하시고. 세상 사람 인식을 바꿀 수 없는 노릇이니 네가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옷차림을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니 오해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세상 사람 시선 의식하시는 분께서 그럼 왜 저랑 그 이 보금자리는 동네 남는 아모방으로 해주셨나요? 철훈이 너 며느리라는 애가 내 말에 대꾸하고 있는 거 보이니? 내가 신혼집 해주면서 예물이며 혼수 달라고도 안 했는데 이러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니? 엄마, 원래 제대로 못 해주면 해주고도 욕먹는 법이라잖아. 솔직히 나도 엄마한테 서운한 거 많은데 집사람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 내가 집 기왕하는 거 크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밖에 안 해줘? 누나는 나보다 훨씬 더 큰 집 살고 있는데? 설마 또 누나 쪽은 모아둔 돈이 이미 많았다느니 뭐니 그런 소리 할 거면 꺼내지도 마라. 나는 그런 거짓말 안 믿으니까. 기껏 신혼집을 장만해줬음에도 맡겨놓은 돈 내놓으라는 것처럼 뻔뻔하게 구는 며느리와 아들. 그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자식 교육을 잘못한 스스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백수의 한량인 남편을 대신해서 일을 열심히 했던 것이 이런 결과로 돌아왔나 싶어 참담한 심정이기도 했죠. 제 아들은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저를 돈 나오는 ATM 기계 정도로밖에 보지 않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엄마도 그 얘기를 듣고 참았어? 가서 뒤집어 엎어놓고 집을 빼앗아 버리든지 했었어야지. 올케랑 철훈이가 했다는 말 들으니까 내가 다 화나네. 늙은 몸으로 뭘 어떻게 하겠니. 그리고 철훈이한테 말하면 며느리 혼이라도 내는 신용은 할 줄 알았다. 걔 엄마 속 뒤집어지라고 일부러 더 그러는 거야. 틀림없어. 앞으로도 철훈이가 나를 용서 안 할 것 같아서 그게 진짜 걱정이구나. 전에도 말했다시피 엄마는 잘못한 거 없다니까? 막말로 엄마가 일하면서 돈 벌고 아빠한테는 다 뜯기고 얻어맞으면서 살았어야 하는 거야? 엄마도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걸 왜 자꾸 무기 삼는지 모르겠네. 잘난 용돈은 아빠한테 받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그거 안 줘서 왕따 더 심하게 당하게 한 아빠는 탓 안 하고 왜 엄마 탓만 하냐고. 너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속이 다 후련하구나. 아니, 엄마도 내가 하는 얘기에 속 후련해지고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 철훈이 막말로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아니라서 회사도 작은 곳이잖아. 그런데 올케는 전업주부 한답시고 집에만 있다며. 그래, 그래서 쪼달린다고 나한테 한 달 용돈만 80만 원 넘게 받아가고 있어. 엄마가 자꾸 그렇게 챙겨주니까 애새끼처럼 더 칭얼거리기만 하고 책임감이 안 생기는 거야. 지가 버는 돈으로 잘난 마누라 허영 충족시키는 거 한계가 있고 자기 분수가 어디까지구나 하는 걸 걔가 알아야 하지 않겠어? 정말 진지하게 조언하는 건데 엄마가 철훈이 챙겨주는 것부터 끊어야 해. 엄마 옛날에 미안한 일 때문에 다 큰 자식 챙겨주는 게 오히려 앞길 가로막는 일이라니까? 딸의 애정 어린 질책을 듣고 나니 제가 아들을 계속 아이로만 대해왔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꼬박꼬박 챙겨주는 것들이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니 고마운 줄도 모르던 아들에게 매달 지원하던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며 고마워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줄 때였죠. 앞으로 너한테 매달 주던 돈은 이제 없을 줄 알거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것 받고도 지금 쪼달려서 죽겠는데 이제 용돈을 안 준다니? 네 누나는 맞벌이하고 있어서 오히려 엄마한테 매달 용돈을 준다. 그런데 너는 30이 다 되어가는 나이인데도 오히려 엄마한테 용돈을 받고 있잖니. 아니,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용돈을 끊는 게 말이 돼? 주위를 둘러봐도 그런 사람들 하나 없더구나. 이제까지 말이 안 되는 걸 해왔다가 이제 말이 되는 쪽으로 바뀐 거라 생각해야지 어쩌겠니. 설마 집사람이 엄마한테 한 소리 한 것 때문에 꽁해서 이러는 거야? 솔직히 집사람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오해받아서 화가 나서 그랬던 거잖아. 엄마 속 좁은 사람도 아니면서 대체 왜 이래? 화 풀어라. 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니다. 아무리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언제까지 싸고 돌 수는 없는 건데 내가 너를 품겠다고 너무 애를 쓰면서 살았던 것 같구나. 엄마가 언제 날 품고 살았어? 날 방치했으면 했지. 언제 싸고 돌았냐고. 이렇게 서로 얘기가 안 통하고 합의가 안 되는 것만 봐도 서로 생각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알겠지? 어차피 내가 반대하는 결혼 네가 알아서 잘해보겠다고 고집 부린 거잖니. 네 힘으로 네 마누라 책임져 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알겠어? 지금도 나 충분히 힘들어, 엄마. 전 남편이라는 새끼가 자꾸 집사람 주위에서 맴돌면서 찝거려서 나도 미칠 것 같아. 쿨한 척하느라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데 자꾸 신경 쓰여서 돌아버릴 것 같다고. 그런데 엄마까지 나 힘들게 하는 거야? 엄마라면 당연히 나 도와주고 힘든 일 없도록 책임져줘야 하는 거잖아. 내가 이제까지 널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책임져 오며 살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도 좀 가지길 바란다. 나는 네 아빠 정신 차리게 한다고 이혼하고 친정에 가 있었던 거 제외하면 너희한테 미안한 일도 잘못한 일도 하나 없어. 아, 진짜 사람 미치게 하네. 엄마, 나 돌아버리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네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너 내 자식으로 인정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거라. 유일한 내 자식인 네 누나한테만 지원해주고 재산 줄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아들이 따지거나 말거나 저는 매달 해왔던 지원을 끊어버리고 식당 일에 더 매진을 했습니다. 장성한 아들이니 차라리 신경 끄자고 생각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차츰 그런 마음가짐에 익숙해지게 되더군요. 덕분에 식당의 매출도 더 오르게 되고 건강도 더 좋아지는 등 제게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최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독일로 조만간 이민 가게 될 것 같아요. 독일로 이민? 뜬금없이 독일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니? 독일에 큰아버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정착하는 거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보다 살기도 편할 것 같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요. 솔직히 해외여행 돈 들여서라도 하는데 이민 가면 하루하루가 이득일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살아온 터전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법이다. 여기 철훈이가 살면서 만나온 친구들이며 가족이며 다 있는데 너 따라 독일로 간다고? 걔도 이거 동의는 한 얘기니? 아니면 네가 그냥 지르고 보는 거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님이 먼저 철훈 씨 버린 거나 다름없으니까 신경 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자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철훈이를 생각해서 모질게 말을 한 것뿐인데 그걸 갖고 그렇게 막말을 하니? 생각은 하고 말을 내뱉는 거냐? 참아주니까 시험이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요즘 식당 일만 열심히 한다고 형님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돈 모아서 어디다 쓰시려고요? 철훈 씨 다달이 챙겨주시는 돈이 없으니까 이민을 고려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철훈이한테 연락하라고 해라. 내가 걔 목소리 들으면서 직접 얘기해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너 통해서 전하는 것도 이상하고 걔가 동의했다는 것도 이상하구나. 어머님이랑 얘기하면 마음 흔들릴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거예요.
끝으로 어머님한테 계속하고 싶었던 말 하나만 할게요. 자식이라는 건 말이죠. 낳았다고 다 자식이 아니에요. 바람 피우던 제 전남편도 지금까지 애 잘 지내냐, 돈 필요하냐 물으면서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님은 철훈 씨 어릴 때 왕따 당하게 만든 사건 원흉이면서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런 거다. 궁하게 지내면서 돈 직접 벌어보고 내 심정 느껴보라 그런 거란 말이다. 그깟 8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형편에 보탬이 된다고 느끼고 자시고 할 일이 있을까요? 그래, 네가 무슨 수작을 벌이려는지 알겠구나. 뜬금없이 독일 유학이니 뭐니 하면서 철훈이 빌미로 돈 뜯어내고 싶은 거겠지. 내 말이 틀리니? 저요. 이래봬도 전 남편이 모텔 사장이었어서 사장 마누라였어요. 씀씀이 어지간한 부잣집 딸처럼 하고도 모자람 없이 지내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제가 어머님이 주시는 푼돈 때문에 이런 연극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을 너무 얕게 보신다. 제가 옷은 얇게 입어도 심지는 굵은 사람이에요, 어머님. 말은 번드르르 하지만 네가 일 안 하고 사치 부리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잘 들어 알고 있었다. 위자료야 제법 받았겠지만 벌진 않고 써대기만 하고 있으니 감당이 되겠니?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남편 외국 가서 영영 안 볼 거 아니시면 생각 고쳐먹으세요. 돈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 태도 때문에 저희가 이민 가려 한다는 것만 명심하시고요. 아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각오는 며느리의 협박 때문에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자식을 버린 어미라는 죄책감과 영영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새벽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을 지경이었죠. 그런 제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제게 용기를 불어넣어 준 딸뿐이었습니다. 엄마,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해. 내가 볼 때는 올케 그 여우 같은 게 수 쓰는 게 100% 확실하거든. 그러다가 정말로 외국으로 가버리면 어떡하니? 이민은 뭐 쉽게 갈 수나 있나? 보나마나 엄마가 추궁하면 거짓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올케가 대신 나선 거야. 옛날부터 철훈이 거짓말 잘 못했었잖아. 네가 그렇다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는구나. 그리고 올케가 최근에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말한 적도 있었어. 말로는 어디 투자한다고 하면서 금방 돌려줄 거라고 했었는데 생활이 궁핍해지니까 그렇게 둘러댄 게 빼박이겠더라고. 일단 돈 부족하긴 해서 못 빌려준다고 말해놨고 엄마가 요즘 돈 많이 번다고 말해놨어. 나한테 말하는 거 보면 딱히 돈이 궁하지 않은 모양이던데. 센 척해도 지금쯤 엄청 똥줄 타고 있을 거야. 엄마가 나한테 조만간 집도 해줄 거라고 뻥 쳤는데도 다 믿는 눈치더라. 어쨌거나 철훈이 외국 간다는 거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안심해. 이대로 신경을 안 쓰고 살고 싶다만 애가 힘들 때 방치하는 게 되어버릴까봐 그게 걱정이구나. 요즘은 좀 극복했다 싶더니 또 이러네. 엄마, 용기를 가지고 제발 이대로만 지내자. 설령 철훈이가 외국 간다고 한들 영영 못 보는 것도 아니잖아. 힘들면 돌아올 게 뻔하고 거기서 잘 지내면 철 뜨는 거라고 생각해. 그게 말처럼 되겠니? 외국은 치안도 안 좋다던데. 안 좋은 일이라도 당할까봐 걱정이다, 정말. 엄마는 걱정이 너무 많아. 이대로면 충분하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 그리고 철훈이도 어쩌면 조만간 엄마가 고생해왔던 거 인정할 수도 있어. 그게 무슨 소리니? 철훈이 요새 연락도 안 받는데. 요즘 올케랑 사이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 전 남편이 자꾸 찾아오는 것도 거슬린다고 그러고 나한테 토로하더라. 솔직히 이혼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남남처럼 지내잖아. 그런데 무슨 모텔에도 같이 들어가면서 살갑게 지내니까 철훈이가 화를 냈나 봐. 화를 안 내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지. 그래서? 그랬더니 도리어 쿨하지 못하다면서 찌질하다고 욕하고 한바탕 했다지 뭐야. 어쨌거나 엄마 조금만 기다려봐. 힘들더라도 괜히 도와줬다가는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거 잊지 말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식당이라면서 평소처럼 지내고 있지. 너야말로 어떻게 지내니? 죽었다 살았다 소식은 들려줘야 할 거 아니냐. 어떻게 된 애가 연락을 해도 안 받고
소식 한 번을 안 전해오니. 솔직히 엄마 말 듣고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거든. 그런데 내가 돈 벌고 내가 번 돈으로 집에서 노는 마누라 부양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 나는 당장 10,000원이 부족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아껴야 하는데 지는 전 남편이랑 모텔에서 닭발 먹는다고 하니까 화가 치밀더라고. 그냥 내가 엄마한테 다 잘못했던 것 같아. 아빠랑 엄마랑 다툴 때 엄마 편 들어주지도 못하고 아빠가 무섭다고 늘 엄마한테 틱틱거리기만 했었지. 세상에, 너 인영이가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니? 살다 보니 철훈이 너한테서 이런 얘기를 다 듣는구나. 내가 솔직하지 못하긴 해도 거짓말은 안 하잖아. 아니, 못하잖아. 엄마한테 이제까지 잘못한 거 내가 꼭 갚으려고 할게. 집사람이랑은 내일 당장이라도 이혼할 거야. 내 인생만이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라도 꼭 그래야겠어.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보니 아들에게서 정말이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꼴 보기 싫고 뻔뻔하던 며느리와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겠다 싶었죠. 그런데 꼴 보기 싫은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어머님, 저 솔직히 어머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남편 위해서 힘든 결단 내린 것도 알고 있고요. 네가 갑자기 왜 안 하던 칭찬을 다 하고 그러니? 제 스타일 아시죠? 괜히 빙빙 돌리지 않을게요. 요즘 식당 일 열심히 하고 계시고 형님한테 들어보니 돈도 많이 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형님한테 막 집도 장만해주고 그럴 거라던데 저도 어머님 재산 좀 받을까 하고요. 며느리도 딸이잖아요, 어머님. 아니, 엄마, 응? 앞으로 내가 잘할게. 말이 횡설수설인 거 보니 네 잘난 전 남편이랑 술이라도 처마셨니? 그리고 네가 왜 내 며느리냐? 우라들이 너랑 이혼한다던데? 뭐요? 남편이 저랑 이혼을 한다니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랑 결혼할 때 절대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그 일하고요. 거짓말하지 말고 돈이나 주세요. 안 그럼 남편 영영 못 보는 수 있으니까. 전 남편이랑 모텔에 아무렇지 않게 가고 써대기는 펑펑 써대는 너 같은 기생충년을 누가 좋아하겠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기생충? 왜? 술집 여자라고 불러주리. 네 평소 차림새를 생각하면 그게 더 어울리긴 하겠구나. 당신 말 다 했어? 진짜 아들 당신한테서 떼어내줘야 정신을 차리지? 한 번만 술집 여자라고 더 해봤단 봐. 그땐 시어머니 대접이고 뭐고 없어. 어디 마음대로 해보렴. 아들이 술집 여자 따라 퍽이나 독일에 간다 하겠다. 야, 술집 여자라고 하지 말라고. 나 열받아 뒤집어지는 꼴 보려고 그래? 술집 여자라는 말에 발광하던 며느리는 아들이 자신과 함께 독일에 갈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감행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들도 알게 되었다며 들려준 이야기로는 며느리가 정말로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가 맞았고 며느리의 전 남편에게 술집 여자라는 이유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 그 말을 제일 싫어했다더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저나 아들에게 했던 막장스러운 말과 행동이 이해가는 것은 아니었지만요. 갖은 막말에 패악을 부리던 며느리, 결국 아들만이 아니라 살들이 지내던 전 남편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틀어져 돈도 없이 홀로 애를 키우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게 되었다는 걸 아들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와 함께 지내며 그간 미뤄왔던 효도를 하겠다면서 다달이 제게 용돈도 챙겨주고 집안일도 하는 등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완전히 잃은 자식 취급하던 아들이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니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아들이 변해버릴까봐 불안하기도 하네요. 이 행복이 언제까지나 지속되길 바라봅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에 살고 있는 33살 여성입니다. 현재 친정엄마와 여동생을 도와 펜션을 운영하고 있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평소 잘 챙겨보던 사연 채널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1년 남짓한 제 결혼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물론 지금은 이혼했고
돌싱의 몸이 되었지만 제 인생에서 제일 어이없던 일이기도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요. 살면서 고부 갈등, 시누이와 여러 갈등을 겪는다지만 저는 좀 특별한 것 같아서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바쁜 부모님 대신에 동생을 돌보며 함께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미술에 소질이 있던 저는 미대 졸업 후 출판사에 취직해 책이나 잡지에 들어갈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동료의 소개로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료가 한 번만 만나보라며 하도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한두 번 만나서 커피나 마셔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났지만 만날수록 다정다감한 모습에 반해 결국 2년이라는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이직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프리랜서 작가로 일을 시작했어요. 원래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렸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없이 다정했던 남편은 결혼 후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가부장적인 건 물론이고 마마보이 기질이 가득하단 걸 알게 되었거든요. 당신 회사 그만뒀으면 이제라도 내조에 힘 좀 써.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안 했던 것처럼 말하네? 솔직히 회사 생활 핑계 대면서 삼시세끼 제대로 차려 먹은 적 있어? 우리 엄마가 그랬지? 나 매번 따뜻한 밥 해 먹이라고. 그거야 시간이 안 맞고 그러면 다른 거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어떻게 매번 삼시세끼 차리냐? 아무튼 그리고 요즘 지희 학교 때문에 바빠서 엄마 혼자 있으니까 자주 들여다보고 그래. 지금도 일주일에 2번, 3번 전화하는데 뭘 더 하라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오시잖아. 그건 그거고 가서 말동무라도 해드리라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하면 좀 좋아? 누가 보면 안 하는 줄 알겠어? 자꾸 말에 토달래?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해. 나도 작업하는 게 있으니까 일 없을 땐 자주 찾아뵐게. 회사 관두고 그깟 그림 몇 개 그린다고 돈벌이가 되니? 지금 내 직업 무시하는 거야? 벌어도 내가 당신보단 잘 벌걸? 나처럼 번듯한 직장도 아니면서 꼴에 돈 번다고 유세는. 돈은 내가 벌어다 줄 테니까 엄마한테 살림이나 배워. 이참에 가계부도 작성해보고 알뜰하게 살아보라고. 뭔가 지금 단단히 착각하나 본데 까놓고 말해서 버는 건 내가 더 잘 벌지. 돈 관리는 각자 하기로 한 거 잊었어? 서로 월급에 터치하지 말자. 쳇, 알겠다. 네 마음대로 해. 남편은 특히 제가 자신보다 잘나 보이면 그걸 못 견뎌서 안달이었어요. 그래서 말대꾸한다고 생각하면 저에게 신경질을 냈고 어떻게든 저를 억누르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이 본격적인 성격을 드러낸 건 신혼집을 이사하고 난 뒤였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살던 오피스텔 계약 기간이 4달 정도 남아서 신혼집 입주와 겹치는 기간이라 남편 집에서 살다가 입주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혼집은 친정에서 결혼 선물로 제 명의로 마련해준 집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시댁이나 남편은 집을 마련할 돈이 없었고 도와줄 여유도 없었어요. 오피스텔도 반전세식으로 어렵게 구해서 살고 있던 거였고 매번 언제 내 집 가져보나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었는지 넓은 집으로 이사도 오고 무슨 생각인지 검은 속내도 조금씩 드러나더라고요. 남편이 진작에 시어머니에게 비번도 알려주고 카드키까지 챙겨줬더군요. 시댁도 거리가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설마 먼 거리를 자주 오겠나 싶었는데 예상을 뒤엎고 매일 오다시피 하셨어요. 재택근무를 하는데 예고도 없이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찾아와서 지나가다 들렸다며 밥을 차리라던가 커피 한 잔 내오라던가 하는 기막힌 일은 물론이었고요. 샤워를 하고 있거나 잠시 낮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방문하신 덕에 제 집인데도 불편하게 느껴졌답니다. 예, 어쩜 집은 넓은데 살림살이가 없어서 그런지 좀 휑해 보인다. 좀 그렇죠? 살면서 채워나가려고요. 지금 각자 일하는 것도 바빠서 살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사려고 합니다. 그러냐? 그런데 웬 청소기가 3대나 있어? 요즘 로봇 청소기가 유행이라던데 너도 유행 따라가냐? 이거 다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거지? 에이, 아니에요. 어머니 로봇 청소기가 좋긴 좋더라고요. 이건 일반 청소용이고 이건 물걸레 전용이고요. 우리 아들 집에서 아주 여왕놀이 하면서 잘도 살고 있구나.
돈 잘 버는 남편이 턱하니 돈 보태줘서 집도 사고 너 복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잘해라.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말이 그렇다는 거다. 집 사면서 남자가 더 보탰겠지. 젊어서 고생한다지만 등골을 아주 빼먹으려고 하는구먼. 눈 감아주는 것도 다 아들 봐서 참는 거니까 너 나한테도 효도해야 한다. 어머니,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쓰던 것도 있고, 선물 받은 것도 있고. 그 이 돈으로 산 거 없어요. 아, 어쨌든 살림집에 청소기가 3대씩이나 필요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 기능이 있고, 청소 꼼꼼하게 하려고 3대 사둔 거예요. 3대는 다 필요 없지 않냐? 나 이거 하나만 다오. 아, 제가 다음 달에 새 거 하나 사드릴게요. 제가 쓰던 거 쓰시는 것보단 낫죠. 그나저나 여기가 옷방이니? 뭔 옷이 이렇게 많아? 너 명품 사재기 하니? 그 요즘 애들 말로 된장녀인지 뭔지 그거야? 아니요. 어머니, 여유가 되니까 사는 거고, 선물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저 그렇게 사치 부리는 여자 아니에요. 참나. 너 네 시누이한테도 잘 보여라. 빌려달라 그러면 좀 주고. 알겠냐? 생각 좀 해볼게요. 시도 때도 없이 시어머니 들이닥치지. 작업은 작업대로 해야 하지. 여간 피곤한 게 아니었죠. 얼마 뒤 여동생이 종강했다며 집에 놀러 왔습니다. 마침 남편도 출장 기간이고 오랜만에 일도 일찍 끝내서 여유로웠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저녁으로 오랜만에 배달음식 시켜 먹으며 영화도 보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비밀번호가 자꾸 틀리자 비밀번호를 치던 사람은 소리치면서 문을 두들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누이였고 잔뜩 짜증이 난 상태로 문을 열자마자 절 밀치고는 집 안으로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어요? 어쩐 일이냐는 말을 할 새도 없이 바로 안방 드레스룸으로 가서 제 옷과 가방, 신발을 마음대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의 행동을 보던 여동생이 참다 못해 말을 걸었죠. 이봐요. 말도 없이 찾아와서 이게 뭐 하는 행동이에요? 그쪽이 뭔데 신경 써요? 엄마가 언니 거 마음대로 쓰라던데? 명품 많다고 가서 고르라고 했다고요. 네? 아가씨 언제요? 지금 이러는 거 좀 무리한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미리 연락을 했어야죠. 그래서 지금 나 쫓아내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나 중요한 소개팅 있거든요. 옷이랑 가방 좀 빌릴게요.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디오르? 아가씨 멈춰주세요. 어머니 혼자 그렇게 생각하신 거고 저는 대답한 적도 없거든요. 빌려줄 생각도 없다고요. 에이,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에이, 이보세요. 말 다 했어요? 언니가 그런 적 없다잖아. 뭘 믿고 이렇게 막무가내야?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몰라요? 예의는 네가 차려야지. 나 시누이 되는 사람이야. 너네 언니 시집살이 당하게 해줘? 뭐? 너 말 다 했냐? 언니,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려. 일단 진정 좀 하고 아가씨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그런 거 허락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요. 아, 싫거든요. 엄마 말대로 명품 오지게 많네. 여기서 적당한 걸로 골라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언니, 그냥 신고해버려. 가족이라도 무단 침입, 주거 침입 해당되거든? 안 와, 진짜 어이없네. 너 아직 정신 덜 차렸냐? 예전처럼 한번 돌아가 봐? 나도 이젠 하나도 안 무섭거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싶으면 너나 똑바로 해. 이따위 저급한 짓 하지 말고. 아, 그만 좀 짓거려라. 언니, 빨리 골라주기나 해요. 결국 시누이는 제가 잘 입지 않는 명품 원피스와 가방 하나를 빌려갔습니다. 동생은 왜 빌려주냐며 저딴 건 천벌을 받아도 모자라다며 길길이 날뛰길래 동생을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내내 여동생을 왕따시키고 못된 짓을 했던 일진이 있었는데 그게 시누이였던 거죠. 이름도 같고 시누이가 좋아하던 선배가 여동생을 좋아하자 왕따 타깃이 돼서 괴롭혀왔던 거였어요. 여동생이 고생했던 거 생각하니 우라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건 자기들 문제라며 되려 저를 진정시켜주더라고요.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시어머니의 생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첫 생일인데
직접 상 차려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음식 목록을 저에게 보내더라고요. 언니, 우리 엄마 생일 2주 앞으로 다가온 거 알죠? 네, 당연히 알고 있죠. 왜요? 왜요? 당연히 음식 준비해야 해서 그렇죠. 나이도 있으니 이 정도 음식은 할 줄 알죠? 예전에 오빠한테 요리 잘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먹을 만큼은 해요. 근데 저만큼을 다 해요? 이번에 우리끼리만 먹는 게 아니라 이모들까지 다 와서 20인분은 만들어야 해. 엄마 형제들 많은 거 알지? 이걸 나 혼자 하라고? 당신이나 아가씨는? 언니, 난 학교 다니잖아요. 공부하는데 무슨 음식이야. 이 정도는 언니가 알아서 해야지. 나 요즘 출장 많은 거 몰라? 그리고 당신은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시간도 남아도는데 왜 이걸 못해? 미리 조금씩 준비하면 되잖아. 어이가 없네? 난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무슨 명절도 아니고 내가 왜 혼자 생신상 차려야 해? 당신이랑 아가씨는 자식 아니야? 아, 그럼 우리가 장은 봐줄게. 대신 음식은 네가 해. 그럼 됐지? 말이 안 통하네. 뭐가 불만이야? 장 보는 비용 다 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잖아.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안 그래? 아, 오빠 언니 답답하네. 그동안 시집살이 제대로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야. 언니, 이번에 제대로 안 하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 출장 짐도 미리 좀 싸두고. 저는 큰 소리가 나는 게 싫어 대충 둘러서 대답하고는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울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명절도 아니고 혼자서 20인분의 음식을 해야 한다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정작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하고 며느리인 제가 새빠지게 고생해서 생신상을 차려야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원하는 대로 해주면 욕은 안 듣겠다 싶어 시어머니의 생일을 며칠 앞두고 장을 보러 갔습니다. 살 것도 많고 재료가 다양하게 필요했기에 인근 대형마트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신호위반을 한 차와 충돌했는데 뒤범퍼가 찌그러지고 몸에는 가벼운 찰과상만 있어서 보험 처리하기로 하고 장을 보고 집으로 갔죠. 하지만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더 무섭다고 했나요? 며칠간 두통도 계속되고 등 쪽이 너무 아팠는데 시어머니 생일 전에 마무리해야 할 일도 있고 진통제 먹으면서 참았습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다. 생각해서 어떻게든 참았는데 시어머니 생신 당일 새벽 극심한 통증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았죠. 남편이 출장 때문에 집을 비워서 혼자 병원에 와야 했고 친정엄마와 여동생이 병원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지혜야, 이게 무슨 일이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 엄마 왔어? 언니, 괜찮아? 어디 많이 아픈 거야? 이 시간에 응급실이라니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랬는데. 많이 놀랐지? 미안해. 왜 그러는 건데? 응? 진료는 받았을 거 아니야? 아니, 사실 며칠 전에 교통사고 당했거든. 별 충격 없어서 괜찮겠지 싶어서 보험 처리하기로 하고 집에 왔는데 그 후유증인 것 같아. 이상하게 목이랑 다리가 너무 아파. 아이고, 이등신아. 그런 게 있었으면 무조건 병원에 다녔어야지. 안 아파도 병원에서 2일 정도 쉬면서 경과 지켜보는 거 몰라? 하던 일도 있고 마감해줘야 할 일들이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지. 그놈의 일. 그깟 일 처리해주다 요단강 건널 뻔했는데 이만하길 다행이지. 언니, 무리하지 마. 엄마랑 나 놀란단 말이야. 그래, 이거 사. 네 동생 말 좀 들어라. 아까 CT 촬영하고 검사했는데 척추신경에 손상이 간 것 같대. 그래서 목덜미랑 등이랑 아팠던 거고 다리랑 연결되는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수술해야 한다고 하네. 뭐? 수술? 그나저나 한서방은? 수술 간단한 거라 괜찮아. 한서방은 출장이라서 지금 지방이 있어. 그래서 수술은 언제 하는데? 조금 이따 병실로 올라가서 오전이나 오후에 할 것 같아. 마침 시간이 빈다고 해서. 그리고 며칠 입원해야 하고. 아이고, 이 녀석아. 일단 알겠어. 여보, 나 병원에 입원했어. 뭐라고? 입원? 갑자기 왜? 교통사고 났는데 후유증이 와서. 신경 손상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한대. 뭐? 수술까지? 그럼 오래 입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수술하고 경과 지켜보고 검사하고 하려면 일주일은 생각하라는데?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오늘 무슨 날인지 잊었어? 뭐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사고가 나서 다쳤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니, 엄마 생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 출장 끝내고 식사 시간 맞춰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무리 어머니가 중요하다 해도 사람이 다쳐서 입원했다는데 걱정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감기 이런 것도 아니고 수술까지 하는데 와이프 걱정은 안 되냐고. 야,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어떻게 우리 엄마 생일에 입원을 하냐? 음식은 누가 다 하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을 텐데. 와, 진짜 너무하네.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진짜 인성 쓰레기다. 다리가 부러졌어도 목발 짚고 상 차려야지. 지금 당장 뛰어와. 입원은 무슨 입원이야? 뭐? 지금 이 몸으로 음식을 하라고? 당신 정말 미쳤구나. 지금 이렇게 신경질 내는 거 보면 너 멀쩡한 거 맞아. 그러니 지금 당장 튀어와. 아니면 장모님이나 처제라도 보내던가. 우리 엄마 생일 이렇게 보낼 거냐? 응, 꺼져. 그렇게 좋아하는 네 엄마 생일 네가 챙겨. 나 이제 그 집 며느리 안 할란다. 남편의 말에 빈정도 상하고 마음이 상한 저는 연락처를 차단하고는 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동생이 집에 가서 짐을 챙겨오기로 했는데 다녀와서는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 집에 갔는데 현관문도 열려있고 시누이가 드레스룸에서 명품 가방과 귀걸이, 반지 등을 훔치고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동생이 집에 들어가니 황급히 제자리에 놓으면서 도망가듯이 나갔다며 나중에 퇴원하면 확인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기가 막힌 상황에 어이가 없었고 일단 건강 회복을 먼저 하기로 하고 수술을 받고 며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남편이나 시어머니, 시누이의 연락은 일절 없었죠. 저는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와 몰래 설치해 두었던 홈캠 영상을 봤는데 아주 가관이더군요. 시누이가 몰래 명품 옷, 가방, 귀걸이, 반지 등을 가져가는 건 물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자고 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웃긴 건 남편이 출장 갔다는 시기에 집에서 웬 여자와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안방에서 나오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시누이인 줄 알았으나 음성을 들어보니 자기야라고 하길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이 오길 기다렸다가 잠든 틈을 타 휴대폰을 보게 되었죠. 허술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 휴대폰을 잠그지 않았기에 증거를 모으는 데는 수월했습니다. 내연녀와 나눈 대화는 더욱 가관이었죠. 제가 사고 나서 신경 손상이라는데 잘못돼서 죽으면 보험금 타먹고 신혼집도 자기 거 된다며 때를 봐서 이혼하자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호시탐탐 신혼집에 입성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바람을 피우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두었고 다음 날 바로 이혼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너 병원에서 퇴원했다며 그깟 수술 좀 했다고 유세 부리니? 어머니, 그깟 수술이라뇨. 저 사고 났었고요. 신경 수술 받은 거예요. 지금 대드는 거냐? 너 없는 동안 우리 아들 쫄쫄 굶었다. 밀린 집안일은 또 어떻고? 당신은 퇴원했으면 집에 붙어 있을 생각은 안 하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내가 어딜 다니든 무얼 하든 뭔 상관인데? 뭐? 이 사람이 미쳤나? 당신 병원 신세지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머리가 어떻게 된 건 당신들이고 그리고 아가씨 지금까지 가져간 구두, 옷, 가방, 반지 다 돌려주셨으면 하네요. 네? 뭘요? 제 드레스룸에서 가져가신 것들여. 제 물건 말도 없이 가져가신 거 모를 줄 알았어요? 좋은 말 할 때 가져다 놔요. 아, 흠집이라도 났으면 보상 청구할게요. 이 미친년이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얘가 뭘 가져가? 어디서 생사람을 잡니? 대충 이 정도인데도 누군지 아시겠죠? 아가씨가 가져간 물건들 중고 시세로 값만 쳐도 2천만 원은 될 거예요. 저도 한두 번씩밖에 착용 안 한 거고 선물 받거나 제 돈으로 산 거라 값어치 있는 거거든요. 알다시피 다 진품 인증받은 거고 아가씨가 안목은 있나 보네요. 죄다 비싼 것들로만 가져가서 흠집 나면 각오하시고요. 너 그거 인권 침해야.
홈캠 설치해서 뭐 어쩌려고. 닥쳐 이 미친놈아. 하도 누가 내 물건 마음대로 만져서 도둑 들까봐 보안상 설치해둔 거거든. 내 집에 내가 설치한 건데 이게 왜 인권 침해야? 왜? 찔리는 거라도 있나 보지? 그렇게 비싼 거면 네가 더 잘 두지 그랬니? 너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하라는 살림은 안 하고 사치 부린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은 무슨 죄야. 새로 사줄 테니까 없던 일로 해. 알겠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 국내 한정판이고 몇 개 없는 것들인데 당신이 무슨 수로 새로 사줘? 오늘 내로 가져다 놓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난 가족이라고 예외 없어. 젠장, 도둑년으로 몰아가니까 좋냐? 그래, 내가 급전 필요해서 팔았다. 어쩔래? 어쩔 거냐고. 말도 없이 가져간 것도 모자라 팔았다고요? 이거 명백한 절도죄고 횡령이에요. 제가 말했죠? 가족이라고 봐주지 않는다고. 조만간 소장 날아갈 테니 기다려요. 이런 버르장 머리 없는 년. 우리 아들이 아깝다. 너 당장 이혼해. 짐 싸서 나가. 짐 싸서 나갈 사람은 이 사람이네요. 제 명의로 된 제 집인데 제가 왜 나가죠? 당신 바로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래도 이혼 소송 준비 중이거든. 조만간 법정에서 보자고. 뭐? 이혼? 이혼이 네 집 걔 이름이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바람 피운 사람치곤 당당하네. 위자료며 보상금이며 다 받아낼 테니까 각오해.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랑 물고 빨고 평생 잘 살아봐. 남편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인데 뭐 나눌 것도 없더라고요. 당연히 이혼 소송은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빼도 박도 못했거든요.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해서 위자료 4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를 절도죄, 재물 손괴죄로 고소했고 합의금 3천만 원 받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지었어요. 마음 같아선 감옥에 보내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같은 나이인 제 여동생이 떠올라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해서 승소했고 12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마무리 후 신혼집에 있는 남편 짐을 싹 빼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고는 친정엄마와 여동생을 불러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깜빡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안 바꿨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 거예요. 집안 물건을 손에 닿는 대로 집어던지면서 몸싸움하는데 제 얼굴 상처투성이가 되고 목 옆에 상처가 깊게 생겨 응급수술받을 정도였습니다. 여동생도 시누이랑 몸싸움한다고 온몸이 멍투성이 됐는데 여동생이 더는 못 참겠다면서 시누이를 고소했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다니는 학교 게시판에 실체를 다 까발리는 폭록을 올렸습니다. 저도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무단 주거침입, 폭행죄로 고소했고 합의해주지 않았어요. 한 번은 봐줬지, 두 번은 못 봐주겠더라고요. 결국 시누이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이 나이에 빨간 줄이라니. 제발 한 번만 봐줘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요? 나이 어리다고 깝죽거리지 말랬죠? 적당히 눈치 보고 기었어야지. 그렇게 기고만장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언니 하면서 살갑게 구네? 제발 탄원서라도 써줘요. 나 이렇게 범죄자 되기 싫단 말이야. 그래, 세아가 내가 잘 말할 테니까 제발 선처 좀 해주렴. 응? 싫거든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이유 100개 되면 해결해드리죠. 뭐,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는 어머니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절 그렇게 대하셨어요? 자기 자식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인데 왜 그렇게 저한테 상처를 주셨냐고요. 내가 미안했다. 정말 어리석었어. 그러니 내 딸 좀 살려줘. 아직 대학 졸업도 못한 어린아이인데 제발. 어린아이라뇨.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성인이에요. 자기가 저지른 죗값은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이미 끝난 일 되돌릴 수도 없고 저는 더 봐줄 생각도 없어요. 앞으로 살면서 마주치지 마요. 저는 그 길로 시댁 식구들을 모조리 접근 금지, 통신 제한을 걸어서 완전 차단을 시켰습니다. 신혼집은 오랜 상해 끝에 매물로 내놓았고
다행히 금방 팔리더군요. 친정 엄마와 집한 돈을 합쳐 저희 식구는 가평으로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자리 잡고 펜션 사업을 하면서 살기로 했거든요. 물론 저는 프리랜서 일을 병행하면서 하는 거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얼마 뒤 들린 소식은요. 남편은 빚도 갚고 시누이 옥바라지 하느라 개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에서도 바람피워 이혼당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잘릴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돈다고 하고요. 저는 가평으로 이주한 뒤 좋은 기회로 대기업과 제휴를 맺어 제품 디자인, 로고 디자인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프리랜서도 활동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회의 때만 본사에 출근하기로 했고요. 프리랜서 치고는 연봉도 높은 편이라 돈도 모고 부지런히 살려고 합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하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은 거죠. 제 나이 33살이면 아직 새 출발해도 되는 나이 맞는 거죠? 시간이 조금 흐르고 마음 맞는 사람이 생긴다면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갈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전 남편처럼 찌질이의 마마보이만 아니라면 말이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제 미래를 응원하는 댓글 하나 부탁드릴게요.